자,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MBC 공영방송을 못 놓고 있어요. 계속해서 민주당의 스피커로 전략시키기 위해서 계속 민주당을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거 계속할 겁니다. 계속할 거예요. 자, 심지어는 오늘 민주당이 뭐를 했느냐? 방통위를 현장 점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요구했냐면요.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이들 주장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을 입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선임을 했었던 KBS 박문진 이사와 관련돼가지고 그거 불법을 우리가 입증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아니 그러면 지금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아직 입증 못한 거네요? 아직 입증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에서야 입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탄핵안을 처리했습니까?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까지 입증을 못했고 오늘에서야 입증하겠다고 방통위 우르르 몰려간 사람들이 왜 탄핵안을 가결시켰냐고요. 이 얼마나 웃깁니까, 신규 여러분들? 네? 실제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어겨야 되는 겁니다. 어긴 게 있어야 돼요. 실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입증도 되지 않았는데 왜 탄핵을 시켰냐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들? 네? 아니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서 일단 탄핵하고 나서 입증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입증을 하고 탄핵을 시켜야죠. 탄핵시키고 입증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탄핵안이 얼마나 얼토당토 없는지 허무맹랑한지를 스스로 입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억지를 부린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딱 봐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갑질하러 가는 거예요. 뭐 달고? 배지 달고.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민주당을 누가 대응하고 있느냐? 바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갑질과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질문한 자세를 갖췄냐? 라고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자리에서 강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민주당이 물어보는 겁니다. 자료 내놔라! 이렇게 말했더니 실제 김태규 직무대행이 권한이 없다. 자료 제출하지 말라고 라며 제출할 수 없는 자료를 왜 굳이 보겠다고 오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회의 자체를 동의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 질문한 자세를 갖췄느냐, 수십 명 끌고 깡패냐라는 얘기를 했으며 더 나아가 방통위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방통위 갑질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고요. 뭐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좌파들은 뭐 하는 겁니까? 회의록을 달라는 겁니다. 회의록.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선임했었던 KBS 박문진 이사진들의 선임 과정 속에 나와 있는 회의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태규 직무대행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못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와 관련돼서 줄 수 있느냐 없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못 줘요. 왜 못 주냐? 결론적으로 이들이 탄핵을 했기 때문이에요. 민주당이. 자, 무슨 얘기인지를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실제 법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을 통해서. 자, 보여드리면요. 이런 법이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20조. 회의록 등의 공개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는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자, 3조 3항을 보십시오. 국회, 감사원, 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함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라는 겁니다. 즉 민주당이 방통위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회의록 달라라고 얘기해도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넘겨줘야 된다고요? 위원회에 의결을 거친 후에 제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위원회 의결이 없으면 제출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김태규 직무대행이 제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의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의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의결도 못해요. 왜냐?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2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2인 이상.
3조 회의의 소집 등 사망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인이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 있어요? 니들이 잘랐잖아요. 탄핵해서. 지금 2명입니까? 1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회의를 못 열어. 네?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회의록을 주고 싶어도 회의를 못 엽니다. 왜? 1명밖에 안 남겨놨잖아. 이래놓고 회의록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출근한 지 이틀 만에 탄핵시켜가지고 방통위가 지금 1인 체제가 됐어요. 1인 체제는요, 회의를 못 연다고요. 회의를 못 여면요, 회의록을 못 내놓는다고요. 뭐에 따라? 법에 따라. 법에 따라. 근데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법이고 절차고 다 무시하고 일단 뭐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회의록 내놓으러 땡깡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자, 왜겠어요?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뭘 가지고 문제 삼고 있습니까? 실제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돼서 첫 번째, 2인 체제 의결의 문제를 삼고 있어요. 두 번째, 편향된 인식의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지금 2인 체제 의결이 문제 있다라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 의결해놓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1인 체제에서 회의록 내놓으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말이 되냐고요? 2인 체제도 문제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1인 체제에서 회의록을 달라고 갑질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든다라는 겁니다. 이거요, 넘기는 순간 김태규 직무대행이 법률 위반하는 겁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고발당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전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민주당 좌파들이 얼마나 억지를 부리는지, 그런 가운데 방통위가 왜 회의록을 제출할 수 없는지 제가 법률 관련 절차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프레임 짤 거예요. 어떤 프레임? 마치 방통위가 뭔가를 숨기는 것처럼, 마치 이진숙 방통위가 뭔가를 감추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프레임 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드렸습니다. 분명히 방통위법에 따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법과 절차 다 보여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억지를 부리는 민주당 좌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반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실제 이 방통위를 찾아갔던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뭐를 했느냐? 고발했습니다. 자, 누가? 첫 번째는 오상종 단장님이 실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가결 의결안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87명을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장 보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종배 시의원도 김현, 이혜민, 윤종호 공무집행 방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장 냈습니다. 자, 즉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방통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KBS 박문진 이사를 선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좌파들은 뭐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시켜놓고 이제는 1인 체제 만들어 놓고 1인 체제 하에서 회의록 내놔라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지금 민주당이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는지를 제가 비교 분석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좀 이상한 기사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자, 어떤 기사가 나오느냐? 오늘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10월 헌재 마비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민주당이 뭐 했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와 관련해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는 겁니까? 헌재가 10월 달에 마비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왜 마비가 되느냐? 실제 헌재 재판관 4명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에요. 당장 이은혜 같은 경우에는 9월 20일, 이종섭, 이영진, 김기현 같은 경우에는 10월 17일 임기 만료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특히 민주당이 선임을 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공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헌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식물헌법재판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된
판단을 내려야 될 헌재가 마비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 법률을 잘 봐야 돼요. 법률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자,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요, 23조 정적수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재가 9명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명이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제 7명 정적수가 안 채워집니다. 이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이거예요. 자,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제38조 심판기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선고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며칠이라고요? 180일이라고요. 즉 6개월 안에 이와 관련된 선고를 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당장 10월달이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즉 6개월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헌재가 빠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그와 관련된 근거를 내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아팠던 사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이에요. 자, 그 당시에도 헌법재판소가 뭐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과 관련해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며칠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느냐? 친구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자, 81일 만에 망치 두들겼어요. 81일 만에.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서 당시 헌법재판소가 81일 만에 망치 두들긴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채 3달이 안 걸린 겁니다. 채 3달이 안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물어볼게요. 현직 대통령도 81일 만에 헌재가 탄핵과 관련된 판결을 내렸는데 방통위원장 81일까지 기다릴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도 81일밖에 안 걸렸는데 방통위원장 탄핵은요 81일이 걸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뭐 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가 의지만 갖고 있다라면, 어떤 의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했었던 그 의지만 갖고 있다라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요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사유가 굉장히 간단해요. 어떤 사유라고요? 크게 2가지라고요. 첫 번째, 2인 체계 의결. 두 번째, 편향된 인식. 일단 편향된 인식은요 말 자체도 안 되는 거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2인 체제 의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미 과거 헌재가 판단을 내린 적이 있어요. 자, 언제 판단을 내렸었냐? 바로 KBS 수신료, 전기료 분리징수와 관련돼 가지고 이때 당시에도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판단을 내렸냐면요, 바로 이런 판결문이 있습니다. 자, 뭐라 써 있습니까? 2인의 찬성으로 의견이 된 이상 절차상 방통위법 제13조 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즉 뭐 하는 겁니까? 2인 체제에서 방통위가 의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인 체제에서 의결할 수 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미 과거에 있었다고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내놨던 이 탄핵안 사유 2가지는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미 한 가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까지 내렸다고요. 뭐라고요? 합헌이라고, 괜찮다고. 뭐 하면 되겠습니까? 망치만 두들기면 되는 겁니다. 이미 끝났어. 판단 내리고 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마치 언론들은 10월 달에 헌법재판소가 마비될 것이 같다, 이와 관련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복귀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연기를 피우고 있지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할 거야 하겠지가 아니라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과정 속에서 그 당시 헌법재판소가 며칠 만에 내렸다고요? 81일. 대통령도 81일 만에 결론 내렸는데 방통위원장 그보다 더 걸리겠습니까? 안 걸린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진숙 방통위원 탄핵 사유 몇 가지라고요? 2가지라고요. 그런데 그 2가지와 관련해 지금 뭐 했답니까? 이미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똑같은 사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괜찮다는 걸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것인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계속 뭐 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방통위 공격을 연이어 할 거라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아마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난 날까지 계속 이럴 겁니다. 왜냐? 이들에겐 선전선동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들에겐 선전선동을 위한 스피커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공격할 거고, 방통위원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실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브레이크 걸어야죠. 브레이크 걸어야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뭐 보여드렸습니까? 실제 지금도 이거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통위 업무 마비시키는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에 대한 징계에 관한 청원, 이거 제가 링크 걸어드렸습니다. 근데 참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참석을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아직 10,000명을 못 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주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청래, 최민희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정청래, 최민희가 아니라 그냥 민주당 의원이라고 말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민희와 관련돼서도 지금 다시 냈습니다. 최민희 다시 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것도 공개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최민희와 관련된 청원을 뭐 했다고요? 국회에서 청원 불수리를 했다고요. 근데 그 청원 불수리가 뭐라는 겁니까? 지금 청원법 4조에 따라서 불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청원법 4조는 불수리 요건이 안 된다고요. 청원법 4조는 뭡니까? 실제 국민들이 청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디 뭐 써 있습니까? 국회라고 써 있어요. 국회라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국회가 최민희와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불수리한 사유가 애초부터 말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전화 걸어 따졌습니다. 오늘 전화 걸어 따졌어요. 말이 안 된다. 청원법 4조에 따라 불수리가 말이 안 된다라고 따졌습니다. 이러니까 친구 여러분들, 국회 직원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지들이 잘못 알았대요. 네? 지들이 잘못 알았대요. 청원법 4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몇 조냐? 청원법 5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청원법 5조도 뭐냐? 아니에요. 청원 사안입니다. 청원 사항. 네? 4조에 따라서도 5조에 따라서도 뭡니까? 청원을 안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어디서 외압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회 공무원분들이 실제 시험 보고 들어오신 분들 아니겠어요? 시험 보고 들어오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모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정청래와 관련된 청원 받아줬잖아요. 더 나가서 더 말도 안 되는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 청원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받아줬는데 최민희를 안 받아준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유도 뭐라고요? 지금 4조, 5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4조, 5조는요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요. 그럼 저는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지금 뭔가 외부에서 외압이 들어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한번 봤잖아요. 정청래와 관련된 국회 국민청원 들어왔고 정청래가 지금 욱해가지고 여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의 청문회가 얼마나 맹탕인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언론들이 조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 뭐 하는 겁니까? 최민희와 관련해서 여론화가 되면은 이들에게 뭔가 따끔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뭔가 외압이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뭘 하면 되겠습니까? 외압이고 나발이고 우리 할 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유대한민국당 오상종 단장님이 바꿔서 올렸어요. 자, 어떻게 바꿔서 올렸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받아주겠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국회 직원분한테 지금 어떤 문구가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받아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국회 직원분의 친절한 설명에 따라서 다시 한번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뭐 하겠습니까? 거부 못하겠죠. 거부 못하겠죠. 자, 조만간에 이것이 공개가 될 겁니다. 공개되는 순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바로 공개해드릴 거예요. 그럼 누차 말씀드린 대로 많은 참석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는 것인데, 자, 무엇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뭐 하겠습니까? 오는 9일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세워서 청문회를 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것도 안 돼요. 뭐에 따라? 법과 절차에 따라서. 왜냐?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법이 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2조에 뭐가 돼 있습니까? 증인 출석 등의 의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서만 출석의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쭤볼게요. 청문회 있어요? 청문회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직무 정지돼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증인 출석의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설령 출석을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증언 등의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왜냐? 니들이 고발했잖아요. 네? 니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고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실제 뭐 하는 겁니까? 증언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증인 출석도 안 할 수도 있고요. 설령 출석을 하더라도 이와 관련돼서 실제 진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뭐에 따라? 법에 따라.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 제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근거 자료에 따라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오늘 되게 웃긴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재명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려지는 가운데 SBS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했대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이 윤 대통령을 가장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왜 만나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재명이 대결 전국을 해결 방안을 얘기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내부에서 계속해서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고 실제 민생 경제와 관련된 법안은 전혀 통과가 안 되니까 그걸 해결하고 싶어서 지금 이재명이 윤 대통령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재명 씨, 네?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지금 민주당이 어떤 곳입니까? 22대 국회 2달 만에 탄핵 7회, 특검을 열어냈습니다. 이 과정에 민생 있습니까? 국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래놓고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대결 전국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싶대요. 아니, 행동은 대결 전국을 만들고 있는데 말은 뭐 하는 겁니까?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재명이 언행불일치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재판 받으면 돼요. 재판. 네. 오는 10월 달이면 이재명의 선거법 1심 재판이 나올 것이고 오는 10월 말이면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이 나올 겁니다. 이재명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재판부 결정에 따라서 어딘가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어딘가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화영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은 뭐 하면 됩니까? 가면 돼요. 이재명 하나 가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된다. 네, 실제 지금 민주당의 탄핵, 민주당의 특검, 민주당의 청문회 이런 말도 입법 폭거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은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만날 게 아니라 누구 만나면 되겠습니까? 이화영 만나러 가면 되는 거예요. 이화영, 이재명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윤 대통령을 만날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난다고요? 이화영 만나러 가면 된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